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보를 중심으로 삼각공조를 다지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오늘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고요. 관련 내용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일 정상이 처음으로 포괄적 성명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뭐 북한 같은 단일 이슈만 다룬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괄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좀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 하나 다 짚을 수는 없고요. 일단 4개로 범주를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조율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또 아세안과 그리고 태평양 도서 지역과의 협력을 계속 이제 강화를 해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노력을 하면서 외연을 또 확대해 나간다. 이런 방향성은 확실하게 밝혔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약간 견제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내보냈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아무래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현상 변경에는 거부를 한다, 반대한다라는 부분이 명확히 들어갔고 한국 쪽에서도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항행의 자유, 국제법에 위반하는 항행의 자유를 거부하는 중국의 태도를 아마 인식을 해서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영해에서 어떠한 선박이든 무해 통항, 즉 주변국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통과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허락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미국과 사실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의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확장 억제 강화하는 공약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줬고 예. 또 한 번 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뭐 핵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예.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상 간에 확인을 해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 또 담대한 구상,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한꺼번에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탈출로를 그래도 마련해 주겠다라는 오인을 좀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 어쨌든 셈법을 바꿔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경제 안보 문제가 네. 크겠죠. 공공망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협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협력 아젠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국이 다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지 아마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도발에 대응하는 문제는 매번 논의가 돼 왔던 거고 그걸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그 내용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확장 억제와 관련해가지고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핵과 그리고 모든 범주의 대응 옵션을 다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핵 우산은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를 했을 뿐만 네. 아니라 또 그리고 재래식 여러 가지 수단도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해서 연계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유연적이고 탄력적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정보 공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11월 워싱턴에 있었던 한미 SCM 안보 협의체에서 가장 먼저 강조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정보 공유 그리고 협의체를 격상화시키고 기획과 실행을 계속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하는 형태를 보면 열차에서도 쏘죠. 그리고 저수지에서도 쏘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쏘죠. 그리고 변칙 기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둥글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 포인트에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공위성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거, 해상에 있는 거 모든 레이더를 다 동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사각지대가 없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엮어가지고 이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다라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크게 해석을 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2019년에 조건부를 연장을 했지만 이것을 중단한다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상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라는 것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협정이 아니라 공유했던 정보를 서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는 공유를 가능하지만 민감한 정보일 경우에 공유를 할 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사일 정보 같은 경우는 민감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삼국이 계속 실시간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지소미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정보 주고 일본은 또 미국에게 정보 주고 미국이 이걸 다 받아서 다시 또 전달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이제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한 것이고 사실 이것은 지난 6월에 박진 장관과 토니 블링컨 장관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했죠. 경제 안보 문제를 또 마지막 키워드로 꼽아주셨는데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한다는 게 이제 미국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일본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도 지난 5월에 정상회담 이후에 경제 안보 관련한 이제 협의체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7월에 사실은 한국과 미국이 고위급에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이번 7월에 미일 간에 또 비슷한 경제정책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다 런칭이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점들을 다 연결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라고 할 때는 공급망, 기술 협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규범을 제정하는 일들 이런 거는 뭐 한두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다자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한국과 일본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협의체들 전부 다 활성화를 해서 일단 먼저 투명성을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마찰이 있을 경우에 예방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한미일이 저보다 다 같이 논의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네, 뭐 이 외교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은 수출 규제를 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도 있었던 일을 했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걸 좀 신뢰를 회복할 만큼의 관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수출 규제가 사실 큰 문제이기는 했었죠. 하지만 한국도 나름대로 그 이후로 이제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소부장 ETF를 구성을 해서 다변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일본에게 의존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의 어떠한 경제 공급망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예. 있는 거 그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미가 서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전부 다 이제 재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우려를 하시는 분야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한국이 일단 이런 재발하는 것을 일본이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었고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뭐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 평행선을 달려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일 회담의 의의는 아무래도 어떠한 접점을 찾아가려는 일종의 노력들을 하는 그런 추동력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움직임도 우리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한미 회담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미회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를 말씀하시는 전반적으로 거죠? 평가를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한미회담이요. 한미회담은 아무래도 확장 억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전에 SCM과 여러 가지 안보 협의체를 통해서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줬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회담에서 또 한국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또 반영을 공동성명에 해줬다라는
했다라는 네.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담대한 구상이라는 부분에 예.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것은 목적에 대해서 뭐 지지를 한다라고 했기는 했지만 사실 이러한 한국의 어떠한 노력들을 저마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동맹이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이렇게 계속 조율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IRA 언급한 거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통과됐던 법안을 다시 또 바꾸는 건 어렵고 특히 이것은 민주당이 지지를 해줘서 통과된 법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간 선거 기간 동안에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타협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태권이나 사회보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IRA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협 불가하다라고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적인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입장 변화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좀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민주당이기보다는 공화당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 무엇을 개정을 할 것인가 그 대상을 봤을 때도 뭐 동맹국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조항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한 조항들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조금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하원을 장악을 해서 뭐 개정안을 하원에서 상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50대 적어도 50석을 네.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서 아주 큰 수준에서의 개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앞으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중에서 어느 기간 동안에 유예를 두면서 조금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그런 방안은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최근 한미일이 밀착을 하고 있고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한데 오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많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도태평양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미일이 조금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규범 질서를 해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비판할 때 항상 쓰던 표현인데 그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도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미중이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안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런 기대치가 높지 않고 어떠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위기는 맞아요. 예. 대신에 백악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오랫동안의 정상이 만나지 못하다가 대면을 이제 회담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각국의 입장, 양측의 입장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뭐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를 논의한다기보다는 레드라인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서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자.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본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양측에서 협의를 하겠죠. 실무선에서 또 어떠한 그런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물꼬를 터준다. 이런 의미로 지금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담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네요. 보통 정상이 만나면 뭘 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건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전망해 주셨고요. 그 미중 정상이 만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특히 백악관에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바에 의하자면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 좋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에 사실 이 지역에 미군 전력이 계속 강화되는 그런 상황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을 좀 자제를 시킬 것이냐 이 선택지를 좀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시민 주석이 만날
만나고 그게 정식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 보도가 나왔어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은 그런 가능성조차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뭐 조율 중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거나 두 가지일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일단은 중요한 시기긴 해요. 왜냐하면 예. 올해가 수교 30주년이고 물론 중국과 일본도 수교 50주년이라서 그 예. 의미를 담기는 했지만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 정상도 만나고 일본 정상도 만나는데 한국 정상을 안 만나면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회담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 바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요구할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물론 북한 이슈도 있지만 중국이 현재로서 관심 있어 하는 건 대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중국이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였을 부분은 대만 관련해서 원칙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원 차이나 즉 한 개의 중국 원칙은 그대로 지킨다. 그리고 현상 변경을 어느 쪽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1970년대 미중 대탕트로 거슬러 올라서 그때부터 지켜져온 원칙입니다. 그 예.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라는 것은 어느 쪽도 대만 문제를 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에게 기대를 하는 것은 대만 문제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은 뭐 회담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잠깐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로 윤 대통령은 중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좀 아무래도 전할까요? 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긴장 고조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긴장을 형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역할을 잘해달라. 왜냐하면은 중국만큼 북한에 레버리지가 있는 국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해달라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